저희들이 이번 사태에 대해서 학계가 기존의 강단사 학계가 공식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는지 저희들이 좀 지켜봤거든요. 그랬더니 이틀 전에 17일인가요? 공동 성명서를 냈어요. 그걸 한번 저희들이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제 자료 좀 한번 띄워주시죠. 지금 한국고대사학회를 비롯해가지고 48개 학회가 공동으로 성명서를 냈습니다. 그 성명서가 얼마나 문제점이 많은지를 한번 직접 보도록 하시죠. 자, 사이비 역사학에 대한 역사학계, 고고학계 입장 해가지고 쭉 나왔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동북아 역사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환빠와 환단고기를 언급한 것을 계기로 사이비 역사가 정치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다. 명백한 위서인 환단고기를 바탕으로 한 사이비 역사는 부정선거론만큼이나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한국 근현대사를 왜곡하는 뉴라이트 역사학과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이비 역사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했죠. 자, 환단고기를 바탕으로 한 이 역사, 또 자기들의 역사와 반하는 사람들은 다 뉴라이트 역사학으로 매도를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얘기 없습니까? 어떻게 지금 이 환단고기를 비롯한 새로운 연구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매도를 할 수 있는지 참 어이가 없고요. 자, 그 다음 한번 보십시오. 이재명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사이비 역사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긋고 단호한 입장을 취하기 바란다 하면서 쭉 얘기를 해요. 쭉 얘기를 하면서 그 밑에 보시면 해방 이후 친일파 인사들이 일제의 대아시아주의를 모방해서 한민족의 위대한 고대사를 주창하는 사이비 역사가 싹 텄다. 이들은 이승만 독재를 정당화하는 데 앞장섰고 박정희 정권의 유신 독재와 전두환 정권의 군사 독재를 옹호하는 국수주의 이념을 제공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서 저희들이 이게 학회에서 학자들이 주장할 수 있는 성명서인지 참 어이가 없습니다. 정치인들이 정쟁화를 시키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역사학자들이 이 사태를 정쟁화를 시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정치에 그 연결을 해가지고 무슨 독재를 주장하고 또 유신 독재를 옹호하는 그런 국수주의 이념을 제공했다고 하는데, 박찬하 의원님, 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딱 보니까 요즘에 그런 말 하잖아요. 영혼을 모두 끌어모아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모든 용어들을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모든 용어들을 다 끌어모아 가지고 환단고기를 지금 모독하고 매도하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한번 세봤어요. 사이비라는 거를 몇 번을 썼는가라고 하니까 한 20번이 넘더라고요. 사이비라고 하는 단체를, 그 용어 자체를. 사이비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라고 하죠. 사이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건 사이비니까 접근조차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책이 있으면 1400페이지 책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 책에 접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 책을 접근해서 여는 순간 빠져들어가니까 그거 열지 마라. 아예 접근조차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실드 치는 게 뭐냐면은 대동아 공영권 비슷한 대아시아주의에다가 군국주의에다가 뭐 전두환 정권에 박정희 정권에 가지고 올 수 있는 모든 거를 가져와서 지금 환단고기를 매도하고 있다. 뭐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뭐 환단고기가 여러 사서들이 합본된 건데 그 중에 이제 삼성기 같은 경우는 뭐 신라 그 7세기에 쓰여진 책인데, 아니 거기 7세기에 쓰여진 책에서 어떻게 그 19세기, 20세기 초에 주장됐던 일본 제국주의에서 주장됐던 대동아 공영권이 그걸 보고서 환단고기가 베껴가지고 뭐 오히려 그런 얘기들도 나오더라고요. 최근에 친일이라고? 최근에 그런 분들이 몇 사람이 탄생을 했습니다. 보니까 너무 기가 찬 게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단군조선 영역이 있죠. 아까 변화될 때 박찬호 의원이 이야기했는데 초기 단군조선이 산동선까지 동이조까지 연결돼 가지고 이병도 박사 때도 이제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우리 역사 고조선 영역에 대한 언급이 나왔죠. 그런 쪽이 나왔는데 최근에 갑자기 몇 사람 언론 뭐 그 사람 이름들은 안 되겠습니다. 갑자기 나타나 가지고 그게 뭐냐? 일본 제국주의 대동아 공영권 지도하고 같다.
그게 한당고기에 있더라. 이래가지고 한당고기는 친일파 서적이다. 이 정신이 나가도 맞느니 안 나가고 뭐 이건 어때요? 정신이 아예 유체 이탈도 아니고 이 끊어진 거에 혼줄 끊어진 상태.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 거. 그런 기록이 신지비사기라고 고려사라든지 다 나옵니다. 그 기록 나오는데 갑자기 봉창 뜯는 소리 해가지고 고조선 영역을 주장하는 뭐 한당호기 영역이 대동아 공원의 역사지도와 같다. 그 사람은 저는 아마 그 친일파 후손인 것 같아요. 아마 그 사람 죽어서 다시 환생한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망언까지 하는 사람들이 최근에 몇 사람이 탄생하는 거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여러분들 국민들은 이런 데 대해서 아마 뭐 현명하게 판단하시라 봅니다. 예, 뭐 하실 얘기 있어요? 예, 뭐 저게 학회에서 낸 거잖아요. 예. 대단하네요. 일단 그 이승만 독재를 정당화하는 데 앞장섰고는 아마도 이제 안호상 전 문교부 장관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사실은 제가 찾아보니까 정확한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독재를 정당화하지도 않았고 근데 저런 것들을 거짓말을 이렇게 뻔하게 쓸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주로 하는 얘기가 이제 군사 독재 이걸 뭐 옹호하는 국수주의 이념을 제공했다 해서 이제 전두환 정권 때 정권의 비호 아래 뭐 유사 역사학이 이게 성장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당시에 오히려 성장했던 건 이병도 신석호예요. 그 사람들이 문교부 장관하고 뭐 그 학술원장하고 승승장구를 합니다. 그게 바로 군사 정권 때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반대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처음에는 이쪽을 그 마치 민족주의, 국수주의 이쪽으로만 얘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요 친일파로 다 바꿔서 모는데 예를 들면 이류 선생을 친일파로 모는데 근거가 뭐냐면 초록불 이문영이 쓴 하나의 글입니다. 그게 나중에 논문에도 실게 되는데 그 근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된 게 뭐냐면 시예요, 시. 그 대일항쟁기 때 이류 선생이 고향을 그리면서 쓴 시가 있는데 그 시의 내용이 마치 일제치하의 태평성대를 표현한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혼자 아니 이상하게 그런 빼앗긴 드레도 보면 오는가 그거를 두 시를 비교하면서 똑같아요. 문체가. 내용도 똑같고. 그래서 야 이게 과연 친일파라는 근거가 될 수 있는가라고 따져봤고 당시에 뭐 여러 가지 근거들을 나름 댔는데 제가 다 찾아보면은 연대도 맞지 않고 앞뒤가 바뀌어 있고 정말 추정에 불과한 그런 걸 가지고 한 사람을 독립운동을 했던 그런 사람을 친일파로 몰아버리는 그런 행태를 보였습니다. 근데 그 다음 문장을 한번 올려주세요. 한번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뒤에서 아니요. 앞에서 지금 읽은 그 부분에서 지금 뭐 그 이승만 독재를 정당화하고 박정희 정권을 뭐 전두환 정권을 옹호하는 이념을 제공했다고 하는데 그 뒷 부분을 보십시오. 그러면서 앞뒤가 안 맞는 얘기래요. 환단고기는 이 과정에서 탄생한 위서인데 이 책은 1911년에 간행됐다고 하지만 역사학계의 정서는 1979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그럼 1979년에 이유립이 창작했다면 어떻게 이승만 독재를 정당화하는데 앞장섰습니까? 예? 그리고 박정희 정권의 뭐 유신 독재 정권의 그 이념을 제공을 한 그게 말이 돼요? 1979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는데 1979년에 나온 책이 어떻게 예? 79년에 돌아가신 분의 유신 독재를 정당화하는 이념을 제공하는 책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제정신을 가지고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1911년 간행본은 확인된 바 없으며 22년에 출토된 뭐 쭉 해가지고 그 아까 부분, 얘기 나왔던 저 부분이 예. 1922년에 출토된 천남생 묘지명의 내용이 한단국에 나오는데 유일하게 나오죠. 예.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문제를 삼는 건데 한단국이가 되기 전에 이제 나왔다라는 거고요. 저걸 제가 찾아보니까 1922년에 출토가 됐지만 국내에 알려진 것은요 70년대 이후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를 뭐 당시에 쉽게 얘기하면 뭐 그 당시에 그 이륙 선생이 그 내용을 보고 찾아봐가지고 그거대로 그냥 썼을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근대 용어 또 얘기하고요. 말 그대로 가짜 역사서일 뿐이고 사료적 가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떤 성명서에 환단고기가 위서라는 학문적 논거는 하나 또 제시되는 게 없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저런 근대 용어는 이미 사용 용례들이
이미 확인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사이비 역사는 박근혜 정부 시기에 대통령의 국수주의적 고대사 인식을 부추기고 쭉 해가지고 또 정치하고 연결을 시킵니다. 저희들은 한 번도 정치하고 연결된 적이 없어요. 예, 오히려 지금의 강단 사학자들이 모든 예산과 인사권을 독점해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기존의 자기들 기준의 논리를 벗어나는 연구를 막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넘겨서 보면 깁니다. 사실은 이렇게 역사학계와 사이비 역사 사이에는 어떠한 학문적 논쟁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철벽을 치고 있어요. 어떻게 학문의 세계에서 토론을 배제할 수가 있습니까? 예? 어떻게 학문의 세계에서 절대라는 말을 쓸 수가 있어요? 자기들의 역사관은 절대적으로 옳기 때문에 논쟁거리가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 지금. 자, 쭉 해가지고 그래서 뭐 중간에 보면 대통령 발언 이후 여러 보수 정치인이 환단고기가 위사라고 비판했다 하면서 쭉 얘기를 해요. 또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쟁으로 소모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역사 그 학자들이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이미 정쟁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 정치 얘기를 끌어들였잖아요. 그래서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는 사이비 역사에 우호적인 정치인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면서 결탁해가지고 국책연구기관 하는데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아울러 역사를 정치 도구화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하지 말고 우리 역사를 깊이 성찰해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할 중장기 정책 대안을 도모하기를 바란다, 희망한다 하는데 재밌는 것은 뒤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뭐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네 가지를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데 자, 이름 올린 단체를 한번 보십시오. 48개 학회인데 가야사학회, 강원사학회, 고구려 발해학회, 고려사학회, 고조선 단군학회, 공공역사문화연구소, 대구사학회, 만인만색 연구자 네트워크, 백산학회, 백제학회, 부산고고학회. 여러분 이 이름 다 똑똑히 기억을 해두십시오. 수선사학회, 신라사학회, 역사교육연구회, 역사교육학회, 역사문제연구소, 역사와 교육학회, 역사연구소, 역사학회, 영남고고학회, 일본사학회, 조선시대사학회, 중부고고학회, 창립사학회, 한국고고학회, 한국고대사학회, 한국고대학회, 한국교육사학회, 한국구석기학회, 한국대중고고학회, 한국목간학회, 한국미술사학회, 한국민족운동사학회, 한국사상사학회, 한국사연구회, 한국상고사학회, 한국생태, 환경사학회, 한국서양사학회, 한국신석기학회, 한국역사민족학회, 민속학회, 한국역사연구회, 한국중세고고학회, 한국중세사학회, 한국청동기학회, 호남고고학회, 호남사학회, 호서고고학회, 마지막으로 호서사학회 이상 48개 역사학회 및 고고학회가 이런 공동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국민들이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 지금 학자들이 어떤 태도로 이 사태를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환단고기뿐만이 아니고 정말로 뜻있는 사람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연구를 해서 새로운 연구를 발표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 성명서 하나를 통해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길었지만 하나하나 단체 이름을 불러드렸고요. 이 단체들이 앞으로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를 저희들이 좀 지켜볼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준비한 게 또 여러 가지가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각자 참여한 분들 한마디씩 좀 소감을 들어보고 오늘 라이브를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누가 먼저 해주시겠어요? 뭐 성명서에서 사실은 바라고자 하는 바가 결론이 그거 같아요. 국가는 어떤 경우에도 쉽게 얘기하면 자기 자신들이 얘기하는 사이비 역사학에 지원을 하지 마라인 것 같은데요. 그게 결론인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의 사학계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절대 시민사학에 지원하지 마라 또는 시민단체에 지원하지 마라 라는 게 아마 결론인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그냥 밥그릇 싸움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단재 신채 선생과
그 정인보 선생과 박은희 선생이 살아 있다면 지금의 역사학계를 과연 어떻게 볼 것인가, 과연 정말 좋게 말로 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조금 흥분을 하게 되는데요. 원래 조금 얌전한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뭐 한당고 위서 진위 논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지금까지 어떤 역사학계의 행태나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아야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대응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이제 가야 될 길을 찾게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